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깨질 수 없어 보이는 우주 속도 제한, 즉 빛의 속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빛은 초당 약 3억 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는 어떤 것도 이 우주 속도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 물리학의 초석이 되어 우주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빛의 속도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교과서는 그것을 궁극적인 속도, 우주의 속도 제한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깊이 뿌리 박힌 개념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을 측정할 때 측정 장비의 한계로 30만 km로 측정된 거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이단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빛의 속도가 최대가 아니라 최소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이러한 가능성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아인슈타인 우주의 경계를 넘어 빛보다 빠른 가능성의 영역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경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증거들을 탐구해보겠습니다. 30cm 자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작업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측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 본질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할 때 우리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도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아직 30만 km까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30만 km보다 빠른 걸 측정할 수 없으니 빛의 속도가 30만 km로 나온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볼 때 화면은 특정 프레임 속도로 새로 고쳐지며 해당 속도보다 빠르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은 연구를 할 때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재생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빛보다 빠른 현상을 잔상처럼 어렴풋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반증 가능성을 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광속은 불변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속은 논리적으로 최대 속도가 아니라 최소 속도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속도 제한으로 인식하는 것은 거대한 우주 빙산의 일각,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현실의 작은 부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의 이상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영역인 양자역학은 빛보다 빠른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힌트를 제공합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 하나는 양자 얽힘입니다. 우리의 고전적인 이해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입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즉시 변경됩니다. 마치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통신하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깨지지 않는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수광년 떨어져 있는 입자들조차도 이러한 순간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얽힘이 실제로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얽힌 입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가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 밖에 존재하는 어떤 비국소적인 방식이라고 제안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개념은 빛보다 빠른 통신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형태도 의미도 없지만 이름을 불러준 순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4부 인과관계를 넘어서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때 빛보다 빠른 현상에 대한 생각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 인과관계에 도전합니다. 이 원리는 결과가 항상 원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깨진 유리가
다시 조립되는 것을 보거나 소리가 나기 전에 메아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인과관계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메시지를 보내 이미 발생한 사건을 변경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상과학 소설에서 자주 탐구되는 이 시나리오는 시간 자체의 본질과 역설의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추측이지만 빛보다 빠른 정보 교환의 가능성은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듭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선형적 인식이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환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우주는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원리, 즉각적인 의사소통이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보 흐름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을 허용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할 것입니다. 5부 빛에 대한 환상. 빛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경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빛도 우리한테 8분이 걸릴 거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단지 우리의 제한된 관점의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교케양 악단을 상칸서 에스마니나산 댕사 안테욕처럼 아이먼 나이먼 단처리에 보세이 안세리더이 이 버스큐리어 에리나. 각 음악가는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고 그들의 음표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전체를 만듭니다. 지휘자의 관점에서 음악은 시간을 통해 매끄럽게 흐르는 통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각 음악가의 연주를 개별적으로 각 음표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악은 선형적 진행이 아니라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소리의 테피스트리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불완전하지만 상호 연결된 순간들의 광대한 바다인 가능한 현실을 암시합니다. 이 현실에서 빛의 속도는 한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임계점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경이로운 현실을 시사합니다. 빛의 속도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웅장한 모험의 시작인 현실입니다. 마치 사물놀이처럼 각기 다른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